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정은입니다. 호주에서 주식이나 투자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2027년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50% CGT 디스카운트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투자형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CGT 변경은 투자형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ETF, 펀드, 대부분의 CGT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투자형 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이나 일반 트러스트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에 매각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캐피탈 게인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매각해서 10만 달러의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제도에서는 12개월 이상 보유했다면 10만 달러 전부가 아니라 5만 달러만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2027년 7월 1일부터는 이 일률적인 50% 할인 대신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인덱세이션 방법이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년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자산이 지금 8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해서 30만 달러 전체가 투자 이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제도는 내가 산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물가 때문에 오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실질적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하게 올랐다면 새 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면 현재의 50% 디스카운트보다는 개인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세금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실질적인 캐피탈 게인의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해를 골라서 자산을 매각해서 캐피탈 게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전략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변경은 기존 주택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장 주식, ETF, 펀드, 투자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사업체 지분 등 기존의 CDT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자산이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산 부동산도 전체 이익에 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7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캐피탈 게인에는 기존 50% CGT 디스카운트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202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상승분에만 인덱세이션 방식과 미니멈 텍스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7년 7월 1일 마켓 밸류에이션을 꼭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이나 비상장 회사 지분처럼 과거의 가치를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은 가능하다면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낮게 산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 이익이 커질 수 있고 그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과세되는 금액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27년 7월 1일 기준 밸류에이션을 받아놓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상장 주식과 ETF는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 2027년 7월 1일 기준 시장 가격, 보유 수량, 매입 내역과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건 2027년 7월 1일은 단순한 시행일이 아니고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물론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CG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 지어진 주택에 투자한 경우에는 매각할 때 기존 50% 디스카운트 방식과 새로 인덱세이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CGT 컨세션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니까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 자산과 별도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산을 팔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6월 30일 전에 다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전 상승분에 기존 50% 디스카운트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 변경만 보고 자산을 급하게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각 과정에서 스탬 듀티, 리갈피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한 해에 많은 캡자 게인이 집중되면 전체 세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50% CGT 디스카운트 변경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ETF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셋째, 그 날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ETF의 시장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7월 1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이 날짜의 마켓 밸류가 여러분의 세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뷰 회계사 이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